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우습기도 합니다. 때론 기가 막히게 얽히기도 하니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 가족까지 알게 된 것도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운명이 내 친구의 눈물 위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3, 서울 외곽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특히 아빠는 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시다가 최근에 퇴직하셨어요. 지금도 자문역으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올 정도로 인망도 두터운 분이시죠. 아빠는 참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에요. 특히 저를 어릴 적부터 정말 애지중지 키우셨어요. 저는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잘 따랐습니다. 남들과는 반대였어요. 아빠는 좀 더 감성적이고 딸바보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연애를 잘못하던 저를 보며 아빠는 항상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곤 늘 잔소리처럼 그러셨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꼭 한번 만나봐라. 첫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 번 만나봐야 알 수 있어. 너는 왜 통 남자한테 관심이 없니? 그러면 제가 늘 그랬었죠. 그건 아빠 생각이야. 나는 잠만추를 꿈꾸는 사람이거든. 내 운명의 남자는 어떻게든 만나겠지. 잠만추가 뭐니? 그것도 몰라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웃기다며 크게 웃으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안 데리고 오는 거야. 환상에 젖어 사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야지. 요새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디 있어? 걱정 마, 아빠. 언젠가 나타나겠죠.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직원들 중에 네 신랑감이 없나 하고 눈여겨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 회사의 후배이자 부하 직원이었던 한지훈 씨였습니다. 지훈 씨는 입사부터 쭉 성실하고 실수도 거의 없으며 윗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고 아랫사람도 잘 챙긴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빠가 지켜본 그 사람의 인품이었죠. 얘는 진짜 착하다. 가정 환경도 괜찮고 부모님도 내가 아는 분들인데 참 괜찮아. 괜히 선보라는 거 아니야. 한번 만나봐라. 저는 별로 싫었지만 아빠의 성의를 봐서라도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게 아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진심이 전해져서일까요? 반신반의하면서 만난 첫 자리에서 지훈 씨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조리 있고 눈빛도 맑고 무엇보다 너무 다정했어요. 한마디로 첫인상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만나기 전에 아빠한테서 지훈 씨가 아빠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세뇌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아빠가 소개를 해준 사람이니까 최소한 3번 이상 만나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3번이 아니라 줄곧 만나게 되더라고요.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편했어요. 특별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곡해서 듣지 않을 것 같았고요. 특별한 끌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친구처럼 편안했고 자연스러웠어요.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만나고 싶어졌고 함께한 시간들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고 주말에는 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훈 씨가 그러더군요. 우리 누나가 이지 씨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에 회사가 있어. 시간이 되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지훈 씨 누나요? 아직은 좀 어려운데요. 그래요? 저도 이지 씨가 부담스러울까봐 누나한테 나중에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했는데 굳이 이지 씨를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요? 지훈 씨가 제 얘기를 많이 했나 보네요. 네, 자세히는 아니고요. 내가 맨날 데이트하러 가는 것 같으니까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괜찮죠? 나를 좋아한다는 그 남자,
한지훈 씨.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쑥스럽게 웃는 그 표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훈 씨가 자기 누나에 관해서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누나가 예지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스타컴 벤처 회사인데요. 요새 아주 잘 나가는 AI 관련 회사예요. 스타컴 벤처 회사라고요? 그래요. 거기 핵심 멤버인데요. 한마디로 똑순이죠. 아, 그래요? 내 친구도 거기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친구분이 거기에 다녔다고요? 그럼 누나를 모를 리가 없겠네요. 우리 누나 이름은 한수정이에요. 그 회사에서 누나를 모르면 그 회사 직원이 아닐걸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진짜로 지훈 씨 누나가 한수정이란 말이야? 어떻게 누나를 알아요? 내 친구가 그 회사에 다녔으니까 알죠. 아, 그래요? 그 친구분이 우리 누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마도 일에 대해선 철두철미해서 까다롭긴 했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한수정. 그 이름은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제 친구 소영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소영이랑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소영이는 인턴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던 한수정을 만났어요. 한수정은 처음에는 멘토처럼 굴다가 소영이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회식 자리에서 일부러 소영이를 취하게 한 뒤 남자 직원과 엮는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퍼뜨렸죠. 결국 소영이는 인턴 평가에서 탈락했고 추천서도 막혔어요. 그때 이후 소영이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휴학을 해야 했고 그때 당시 그 사람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만큼 상처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 한수정이 지훈 씨의 누나라니요. 지훈 씨의 누나인 한수정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나쁜 사람 티를 내지 않더군요. 가면을 제대로 쓰고 나왔더라고요. 저에게 상당히 잘해줬어요. 하지만 얼핏 나를 곁눈질로 째려보는 눈길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뱀 같은 두 눈으로 나를 전체를 다 스캔하듯이 훑더라고요. 내 단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네가 내 친구 소영이한테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 시절 내 절친인 소영이는 인턴으로 들어간 벤처 회사에서 당시 그곳의 팀장이었던 한수정 팀장이 노골적으로 소영이를 괴롭혔습니다. 직장 내 왕따, 따돌림, 폭언 등을 다 겪었어요.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소영이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모든 게 어리숙했겠죠. 그런 소영이를 그 한수정이란 여자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그때 소영이가 당한 것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열불이 납니다. 보고서 무조건 새로 쓰게 하기, 점심시간 혼자 남겨두기, 사내 연애하던 직원을 소영이랑 엮어놓고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 소영이가 설계한 프로젝트 일부를 뺏어가기, 팀 플레이를 못한다고 대놓고 야단치기, 수도 없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내 친구 소영이가 좀 이뻐야 말이죠. 못생겨서 남자들이 극혐이라 늘 외모에 자격지심이 강했던 한수정 팀장이 주변에 이쁜 애들만 있으면 경기를 일으켰대요. 그랬으니 소영이가 한수정이 먹잇감이 된 게 아니겠냐고요. 너무도 충격적인 것은 또 따로 있었답니다. 이쁜 여자 직원들을 질투하거나 갑질을 해대는데 반대로 잘생긴 후배 남 직원들한테는 그렇게도 살살 녹게 잘했다네요. 퇴근 후에 술 마시러 가자며 2차, 3차를 꼬시고 말이죠. 내 친구 소영이가 한수정 팀장이 타깃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소영이가 얼굴도 이쁘고 하는 짓도 이뻐서 눈에 띄는 바람직한 직원상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남자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이 문제였대요. 거기에다가 한수정 팀장이 기동서방처럼 처받드는 총괄 팀장님이 내 친구 소영이를 칭찬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 때문에 죽자 살자 소영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을 하더랍니다. 설마 그런 인간들이 직장 내에 있겠냐 싶을 겁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이 글에 올리는 것은 좀 더 순화해서 올리는 겁니다.
남자들이 바람을 혼자 피나요? 여자들이 맞장구 쳐주니까 피는 겁니다. 나이 먹고 혼자 사는 여자들 중에 별의별 여자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여자들이 더 많긴 합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 그런 여자들 몇 명을 보다 보니까 이젠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결국 소영이는 견디다 못해 병원 신세를 지고 학점까지 망가졌어요. 그 뒤로도 소영이는 트라우마처럼 한수정을 잊지 못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하얗게 질 정도였죠. 한지훈 씨의 누나가 한수정이라니 어떤 여자인지 제가 다 궁금했습니다. 내 친구의 원수인 그 여자의 상판떼기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훈 씨한테 그랬어요. 지훈 씨 누나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언제 괜찮은지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날 정하면 연락 줘. 함께 만나자. 그랬더니 지훈 씨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심사숙고하며 고민했어요. 지훈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제 친구의 아픔을 외면한 채 사랑만 쫓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영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던 소영이는 내게 그랬어요. 난 그 여자가 지훈 씨의 친누나라는 것이 참 마음에 걸린다. 네가 그 여자와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내 진심이야. 그리고 며칠 뒤 소영이가 내게 그러더군요. 정말 그 여자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복수하고 싶어. 복수? 어떻게? 나처럼 힘없는 인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최근에 인턴으로 들어가는 후배들을 통해서 그 여자에 대한 자료 수집을 쉽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수정의 모든 행적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직원 폭언, 녹취, 퇴사자 증언, 회계비리 의혹까지. 소영이는 원래 똑똑한 아이였고 저는 회계 쪽 일을 했기에 정보 수집과 정리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영이는 다니던 회사의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와 한수정이 있는 중견기업이 MOU를 맺기 위해 접촉 중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조용히 자기 팀에 있던 인턴 중 한 명을 도와 그 팀의 한수정이 부정 회계 문제를 자료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줬죠. 한수정은 그 회사에서 내부 감사를 받기 시작했고 인사팀으로 좌천됐어요. 그렇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수정을 지훈 씨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생긴 것도 모질이같이 생겨갖고 저런 주제에 새파란 어린애들을 꼬시지를 않나. 소영이에게 들었던 말들을 회상을 해보니 참 역겹더라고요. 그래도 이해는 되더이다. 저렇게 매력이 없는 여자를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들은 바에 의하면 팀 회식이 있어서 상사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옆에 착 달라붙어서 2차, 3차까지 끝까지 남아서 아니 4차까지 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지훈 씨는 자기 누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다니 지훈 씨도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말 많이 들었어요. 회계사라고요? 네, 아버지가 내 동생이 상사였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내 동생이 승진하는데 뒷배경이 돼줄 수는 없겠네요. 그러자 지훈 씨가 말을 막고 그랬어요.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보자고 했는데 예지 씨, 아버님이 내 동생이 승승장구하게 연출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웃으며 그랬어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지훈 씨가 하기 나름이 아닌가요? 그러자 요것 봐라 란 식으로 비웃으며 그러더군요. 이번에 우리 지훈이가 승진 대상인데 예지 씨 아버지가 한번 힘 써보게 해봐요. 그러면 우리 지훈이랑 사귀는 거 나도 환영할 테니까. 아니요, 내가 왜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자 우애라며 놀라면서 그러더군요. 뭐? 그럴 생각이 없다고? 그럼 여기는 왜 나왔어? 한수정 팀장, 네 낯바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보려고 왔다. 이젠 됐냐? 그 말에 놀란 건 한수정뿐만이 아니었어요. 지훈 씨도 놀라 자빠졌습니다. 예지 씨, 왜 그래 갑자기? 지훈 씨 누나가 하필 한수정이냐?
어린 남자 직원들만 보면 침 흘리고 술 한잔 먹여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안달을 내고 사진을 찍어서 협박을 하고 이쁜 여자 직원들은 질투나서 못 살게 하고 자기보다 잘나고 실력 있는 애들은 실적을 가로차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 쫓아내고 이런 여자가 네 누나야? 더럽고 추접스런 여자가 네 누나란 말이다. 그 말에 한수정이란 여자가 너 누구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너한테 당하고 고통받은 애들이 내 친구 소영이 뿐일까? 뭐? 소영이? 소영이가 누구야? 너는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야. 나는 내 친구 소영이와는 달라. 한 번 보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지. 너 때문에 얼마나 내 친구가 고통을 받았는 줄 알기나 하니? 지훈 씨도 안 됐다. 누나를 잘못 둔 덕에 한 10년은 승진도 못할걸? 이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커피잔을 들어서 마신 척을 하다가 한수정의 낯바닥에다 엎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놀라 자빠진 그 여자 귀에다가 그랬어요.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 후 소영이와 나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영이와 함께 모아둔 자료와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소영이 후배를 동원해서 사내 게시판에 떡하니 한수정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후 나는 지훈 씨에게 조용 이별을 고했습니다. 우리 잘 맞지만 가족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 지훈 씨는 나의 이별 통보에도 다시 만나줄 것을 꾸준하게 요청을 해왔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소영이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고 승진까지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한수정이란 여자 때문에 받은 상처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저는 제 생활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요.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가 너무 집요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인생을 짓밟아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춰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을 믿어요. 하지만 우정과 정의는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딘가엔가 내 한쪽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만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